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선인장 앞에 개발이라고 들어간 개발선인장이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발선인장은 전자파를 제거하는 데 아주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안에다 놓으면은 집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개발선인장을 집안에 많이 키우고 있죠. 그리고 이 개발선인장은 잘 자랍니다. 부러진 줄기 하나, 그 하나만 화분에 묻어 놓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금방 번식을 하고 금방 꽃을 피우는 아주 키우기 재미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개발선인장인데, 이 개발선인장은 전자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이 개발선인장에서 산소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 집안에 있는 공기를, 더러운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개발선인장은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계절적으로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이 개발선인장은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 꽃을 피운다 해서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칵투스, 이 칵투스는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다른 이름이 또 붙어 있기도 한 아주 재미있고 잘 자라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개발선인장이죠. 그리고 이 개발선인장은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칵투스라는 말 대신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족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 해자는 바로 개죠. 개를 말합니다. 요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고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 물가에 사는 개,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해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족, 발이 개의 발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해족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는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개발선인장은 꽃이 보통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꽃이 이렇게 만발을 하게 됩니다. 만발을 하게 되는데, 요 사진은 제가 12월 2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인데, 와, 화려한 꽃이 아주 만발을 해 있는데, 요 개발선인장은 키를 보면은 30cm에서 45cm 정도 되는 이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요 줄기가 쭉 가면서 다른 물체를 만나게 되면 여기 요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와서 다른 물체에 붙어서 부착을 해서 자라거나 바위나 아니면은 다른 나무의 줄기에 부착해서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굴성 비슷하게 자라게 되는데, 요 개발선인장의 꽃이 피는 정확한 시기는 겨울에 1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꽃이 피는데, 꽃의 색깔이, 요거는 보통 개발선인장들은 이러한 색깔의 꽃을 피는데, 요게 꽃이 붉은색도 있고 또 주홍색도 있고 또 자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개발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선인장의 꽃 하나를 보면 꽃 하나가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아마 꽃받침 조각 같기도 하고 또 꽃잎 같기도 하고 구별하기 어렵죠. 꽃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꽃받침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건 꽃잎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들의 눈으로는 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학자들이 요러한 꽃잎을 학자들은 한자로 이렇게 화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피라고 하고, 요 화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덮이,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덮이들이 이쪽에 한 줄로 배열이 되고 또 위쪽으로 또 한 줄이 배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꽃덮이들이 꽃이 활짝 피게 되면
요 꽃도피들이 뒤로 이렇게 젖혀져 버리죠.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이러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꽃은 제법 크죠. 요 길이가 12cm, 7cm에서 12c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 꽃도피의 끝부분 요거는 새빨간 빨간색인데, 여기는 분홍색이 아주 화려하죠. 요 분홍색은 보면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반사가 되면서 윤이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홍색을 띠고 있고,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여기에는 수술대가 요 꽃도피 밖으로 길게 나와 가지고 하얀색의 수술대가 나오고, 그 끝에 꽃밥은 이렇게 흰색 하얀색의 꽃밥이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수술대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빨간색의 이런 암술대가 올라오고, 암술대 끝에는 이렇게 암술머리가 달리는데, 암술머리도 이 반은 빨간색이고 이쪽에 반은 분홍색, 화려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아주 특이한 꽃을 피우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개발선인장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이 꽃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부활절 선인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또 이것도 개발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아주 상당히 헷갈리는데, 부활절 선인장은 봄에 꽃이 피죠. 3월에서 4월달. 개발선인장은 12월달, 추운 11월에서 2월달 추운 겨울에 피는데, 부활절 선인장은 3월달에 피고, 요 꽃도피의 모양도 보면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꽃도피의 모양이 개발선인장은 두 줄로 배열이 되고 그랬는데, 요거는 한 줄로 딱 배열이 돼서 이렇게 펼쳐지는 겹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은 부활절 선인장이고, 잎의 모양도 약간 잎 아닙니다. 잎 아니고 줄기의 모양도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려서 요 줄기의 모양도 보면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부활절 선인장인데, 개발 선인장은 그야말로 개의 발처럼 생겼죠. 개의 발처럼, 요거는 개의 집게발처럼 이렇게 해서 딱 깨물어버릴 것 같은, 집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개의 발처럼 생긴 것이 이 개발선인장인데, 이 개발선인장의 요 줄기를 보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마디마디로 됩니다. 이렇게 줄기마디 이렇게 줄기마디가 있는데, 이 줄기마디를 한자로는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절이 여기 하나의 분절, 여기 하나의 분절, 여기 하나의 분절, 이렇게 분절 이렇게 분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절들을 우리말로는 줄기마디라고 합니다. 이런 줄기마디의 길이가 45mm, 그러니까 4.5cm 정도 되는 이러한 줄기마디를 가지고 있는데, 줄기마디의 끝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가시자리라고 합니다. 가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 해서 가시자리, 한자로는 자좌라고 합니다. 자좌. 좀 어려운데 하여튼 가시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아주 가늘고 짧죠. 가늘고 짧은 털 같은 가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 줄기마디의 마디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공기뿌리가 나타나죠. 공기뿌리가 나타나서 다른 물체를 만나게 되면, 바위나 다른 나무의 줄기를 만나게 되면 여기 공기뿌리가 나와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흡착을 해가지고 붙어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개발선인장은 선인장과이기 때문에 요 선인장과의 식물들은 대개 잎이 거의 없죠. 잎이 없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개발선인장에도 잎이 보이질 않습니다. 잎이 보이질 않고, 이러한 줄기 자체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광합성을 해서 낮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고, 밤이 되면은 요 줄기에서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깜깜해지면 요 줄기에서 산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산소를 뿜어내서 집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깨끗이 해주는 공기정화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줄기마디입니다. 이런 줄기마디가
가득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잎, 그리고 잎 아니고 줄기입니다. 줄기마디입니다. 이거 선인장이 좀 용어 자체가 일반 식물하고 너무나 달라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런 줄기마디를 가지고 이 줄기마디의 끝부분에, 이 부분에 마치 톱니처럼 보이는 이런 육질의 돌기를 가지고 있죠. 톱니 모양의 육질의 돌기가 2개 내지 4개의 육질의 돌기를 여기 이렇게 3개, 여기 지금 3개가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돌기가 보이는데, 이런 돌기가 마치 개의 발을 닮았다 해서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개발 선인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